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톱은 대부분 어제 치러진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입니다. 먼저 조선일보 톱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당 1년 만에 윤 대통령 직할체제가 됐습니다. 친정체제 구축이 최대의 목적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준석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새 대표의 김기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53% 득표로 과반을 확보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어제 당대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죠. 그리고 지도부 전원이 친윤으로 꾸려졌다.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장례찬. 김재원 1위, 김병민 2위, 조수진 3위, 태영호 4위. 그리고 청년목 최고위원회 장례찬. 이렇게 전원 친윤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당원권 정지로 사실상 대표직을 상실한 지 8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 직할체제로 여당 지도부가 재편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친윤계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내년 총선까지 여당의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자, 여당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래서 윤석열 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뭐 필수 불가결한 거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이준석 트라우마가 워낙 깊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비윤계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진출에 실패했다. 그건 다만 비주류 대표 후보들이 47%의 표를 모았다. 김기현에게 가지 않은 나머지를 다 비주류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도 분석이 가능하죠. 대통령 직할체제가 출범했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당내 통합이 숙제로 남게 됐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어제 전당대회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하면서 당내 경선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그룹별로 엮어서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하면서 지금 당내 합을 도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일보 일면 톱 기사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제목은 이겁니다. 당심은 윤심 택했다. 딱 들어맞는 말이죠. 당심은 윤심 택했다. 친윤 지지 없고 김기현 국민의힘 새 당대표 선출됐는데 친윤 지지를 얻고 1차 투표에서 53% 득표했다. 최고위원 친윤 일색 이준석계 전멸했습니다. 자, 친윤 지지 없고 이 말이 진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기현 후보는 처음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 지지율이 정말 미미했죠. 3% 이렇게 5%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결국은 53%까지 한 10배 이상 지지율이 뛰어오른 것은 윤심이 실렸기 때문이죠. 그거는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100%로 치러졌죠.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당원 절반 이상이 김기현 신임 대표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결국은 당심은 윤심을 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초반에 국정운영 아직 초반이죠. 초반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준석 때문에 초반에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당심이었고 윤심을 택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1차 투표에서 일찌감치 과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당내 주류 세력, 친윤계의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친윤계는 김장연대, 김기현, 장제원, 그 다음에 또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안철수 의원을 둘러싼 윤심 논란, 이때 국면마다 김기현 의원을 엄호를 했고 대통령실도 사실상 엄호를 했습니다. 친윤계는 윤심은 김기현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해서 결국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해서 승리를 이루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세계일보 이면 기사입니다. 세계일보 이면 기사 보시면 최고위원도 친윤 포진 이변은 없었다. 작은 이변이라면은 민영삼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 있었는데 탈락을 했고 그 대신 태영호 후보가 들어간 거죠.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 탈북 북한의 외교관 출신이죠. 지난번 제주도에 갔을 때 이준석
쪽에서 4.3 사건에 대해서 미화를 막 했는데 그때 태용호 의원은 그것은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역풍을 맞기도 했지만 책임당원들은 그런 그 정체성을 높이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김재원 1위, 김병민 2위, 조수진 3위, 태용호 4위 선출, 청년 최고위원 장예찬, 비용계는 제로.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세계일보가 이렇게 그 기사를 썼습니다. 영남 투톱 체제 총선 약점될 수도. 이것은 좀 분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기현 당선으로 당연직 최고위원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당의 투톱이 모두 영남 출신으로 꾸려졌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 4월 8일까지입니다.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하면서 잔여 임기만 하기로 했죠. 4월 8일 되면 끝나기 때문에 이 분석은 잘못된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영남 투톱 체제. 이 분석은 잘못된 겁니다. 자, 중앙일보 사면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죠. 23% 득표 거친 안철수. 그리고 측근들 다 탈락한 이준석. 안철수 한계 드러났지만 교두보는 하긴 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기사에도 나왔지만 입당한 지 11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때 국민의당 대표로 있다가 합당을 했죠. 대통령실이 사실상 김기현 대표를 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20% 득표를 기록했다. 이 점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나름의 교두보를 하긴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물론 본인은 이 예상 밖의 성적 때문에 어제 김기현 대표가 취임 연설을 하는 수락 연설을 하는 그러니까 당선 인사를 하는 그 도중에 그 전당대회장을 빠져나갔죠. 뭔가 좀 불쾌하다는 그런 표정이었지만 어쨌든 나름의 교두보는 하긴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자,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 경쟁력 한계도 드러났다. 이준석계 천하람 대표 후보, 허은하,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모두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천하람 같은 경우는 또 좀 일부에서 많은 기대를 얻은 것도 사실인데 사실 천하람이 이번에 실패한 건 이준석 때문입니다. 이준석의 그늘에 딱 갇혀서 확장을 하지 못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는 그런 이준석, 그것을 답습하는 것이 지금 천하람의 최대 약점입니다. 앞으로 천하람 후보가 계속 정치를 하려면은 거기에서 탈피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여전히 그 그늘에 갇혀서 안주하다가 딱 이준석이 영입한 것이 아니고 이준석이 본인이 당원 그 가입 동료 운동을 할 때 들어왔던 약 15%, 10%에서 15%그 안에 딱 멈춰서는 절대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뷰스앤뉴스 분석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보 성향의 매체인데 뷰스앤뉴스가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천하람 돌풍 멈춘 건 이준석 물위 지원 때문. 배종찬 그 여론조사 그 전문가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 한 말인데 이준석이 물 밑에서 지원을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이준석이 앞에 나서서 물 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천하람이 실패했다. 자, 이준석은 본인이 영화 벤허에 나오는 벤허를 자처를 했죠. 본인이 벤허고, 그리고 벤허가 그 탄 전차,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 그래서 네 마리의 말을 자기가 몰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천하람, 허나, 김용태, 그 이긴, 천하, 용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꼬꾸라지면서 네 마리가 동시에 꼬꾸라지면서 이준석은 낙마를 했습니다. 큰 상처를 입었을 텐데 오늘 아침에도 또 뭐 SNS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말 두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하람 돌풍 멈춘 건 이준석 물리 지원 때문.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당선자 수석 최고위원이 됐죠. 이번 전대는 이준석 청산대회였다. 자,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합니다. 천하용인이 전원 탈락한 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준석은 개표 전까지만 해도 역대 최대 투표율이 침묵하던 이 당원들의 반란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지만은 마치 자신의 지지 세력이 운집한 것처럼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리고 또 김기현 후보 쪽에서도 천하람이 2등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00%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개표 결과 천하람은 15%. 딱 거독표에 거치면서 안철수 후보에 이어서 3위에 만족해야 했다. 배종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라디오에 나왔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분석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천하람일 것이다. 당권 도전 초반에는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다. 그런데 천하람이 왜 더 약진하지 못하고 한 15% 내외 안팎에 머물렀을까? 이렇게 스스로 반문을 하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준석이 너무 보였고 천하람은 별로 안 보였다. 이준석이 좀 물밑 지원을 했어야지 물 위 지원을 했다. 본인이 다 더 도드라지게 보이려고 물 위에서 지원을 했죠. 배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천하람으로서는 부담이 됐을 것 같고 거기에 당원들의 비호감으로 연결됐을 수 있다. 딱 이준석 영향권인 15% 머물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재원 신임 최고위원 또 방송에서 선거 중반이 되면서 특히 천하람이 나와서 마구 이리저리 총기 난사하듯이 공격을 해야 될 때 당원들이 아마 저도 이준석 대표를 청산하는 그런 전당대회로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고 본인이 상당히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준석 청산 전당대회였다. 천하람이 이렇게 패배를 한 것은 자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김기현 그 대표 체제 마냥 꼽기만 있는 것은 아니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파동이 예상이 되는데 자 한국일보 3면 기사입니다. 김기현 체제의 숙제를 이야기했습니다. 1. 당정 관계 2. 내홍 수습 3. 총선 승리 당심 넘어 민심 확보가 급선무다. 민심을 확보를 해야죠. 김기현 호의 3대 과제 김기현 대표 선출로 당심, 윤심 다 얻었지만 대통령실 견제 등 관계 재정립 우려가 표시가 된다.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이번 그 지도부 경선에 깊숙이 개입을 했죠. 관여를 했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친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당 운영을 하는 데서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이 지침을 준다든가 하면은 좀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전대 가열 경쟁에 따른 후유증 관리도 필요하다. 좀 김기현의 울산 땅 문제, 또 대통령실의 이 단톡방, 뭐 대통령실 참모의 단톡방 참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당직 인선, 앞으로 이제 당직을 인선을 할 텐데 그때 연포탕 실현 관심사, 연포탕은 연대 포용 탕평이죠. 김기현 후보가 해왔던 말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리고 총선 승부처 수도권 표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대표가 울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도 숙제로 남았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금 경선이 끝났지만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죠. 울산 땅 문제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기사는 민주당 소식입니다. 뭐 민주당 소식이 요새는 이재명 소식이죠. 민주당이 지금 당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보호하느라고 이재명이 완전히 자기 자신의 셀프 구제를 위해서 당을 이용을 하고 있죠. 자, 중앙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재명이 또 하나 꼼수를 부리는 것 같은데 뭐냐? 당직 개편입니다. 자, 야당 일부 당직 교체 가능성. 근데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숨기만 하느냐, 당직 개편하면서 본인은 안 내려오고 또 숨느냐 이거죠. 친명계 지도부가 내홍 수습에 나선다고 하면서 당직을 개편하는데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 교체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서 당직 일부 교체로 봉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비명계죠. 조홍천 의원이 당직 개편을 처음에 요구를 했는데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이런 친명계 일색인 주요 당직을 교체를 요구를 했죠.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총선 공천 때 사무총장이 실무적인 관장을 합니다.
그 전략기획위원장도 많은 그 참여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비명계가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콕 집었는데 공천과 관련 있는 당직자를 바꾸라는 것이다. 이렇게 친명계는 반발을 하면서 특히 사무총장은 또 이런 역할도 하죠. 당헌 80조에 따라서 이재명이 기소가 될 때 직무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이건 양보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 대신 누구를 내주느냐? 대변인 김의겸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사인이 간 것 같습니다. 김의겸은 그동안 이재명을 위해서 가짜 뉴스도 퍼뜨리고 뭐 청담동 술자리를 비롯해서 가짜 뉴스의 장본인 김의겸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김의겸이 이재명에게 토사구팽되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사는 한겨레 일면 톡 기사입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뭐냐? 다른 신문들은 전부 다 어제 전당대 국민의 전당대를 일면 톱을 했는데 이것을 옆으로 사이드로 밀고 일면 톱 기사는 재뿌리는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 재뿌리는 기사. 검사 정권, 윤 대통령 당선 1년, 요직의 검찰 출신 70여 명, 학연, 검연 얽힌 윤석열 사단, 국정운영 난맥상 우려 확산. 이렇게 뭐 우려 확산, 우려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한겨레 신문만 뭐 우려를 하는지.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제기되어온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화되기까지 불과 1년이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특히 이 대통령실 주요 보직, 그러니까 인사, 총무, 이쪽에서 검사 출신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사 총무 라인은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가신 그룹을 썼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가까이서 있었던, 왜 그러냐면 인사 총무 이쪽은 돈을만 주고 총무는 돈을만 주고 인사는 사람을 쏘고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앉혀야 되죠. 그래서 가신 그룹을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가신 그룹이 없으니까는 검찰 생활할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검찰공화국이면 과거 대통령들은 가신공화국이 되는 거죠. 가신. 집안의 신하.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독서실에서 있을 때, 그 독서실에서 공부를 할 때 독서실 총무였던 친구를 이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총무수석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독서실 총무를. 한나라의 그 대통령실 청와대를 움직이는 총무수석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이 법무법인 부산에서 같이 일했던 그 변호사 출신을 인사수석에 앉혔죠. 자, 그런 것에 비교를 하면은 이런 기사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3월 9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